아이젠과의 싸움이 끝나고 며칠 뒤 현세에서는 각각 할 일들을 하고 소사에서는 아이젠 무리가 빠진 대장 공석을 바이저드로 채운다는 소식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한편 루키아는 오리히메를 13번대 뒤 조용한 곳으로 불러 여러 잡담을 나눕니다. 그러던 중 언덕 아래에서 5번대 대장으로 임명된 신지가 올라옵니다. 와서 인사하던 중 신지의 폰으로 모모한테 전화가 오는데 루키아는 둘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한 달 전 신지는 히나모리의 병문안을 가며 첫 만남을 합니다. 히나모리는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지는 의자에 앉아 히나모리를 바라보며 5번대 대장을 맡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없어진 모모에게 신지는 예전에 아이젠을 처음 봤을 때 성질 고약한 자신의 참백도 영무가 요동을 쳐 아이젠이 사악한 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습니다. 모모는 울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자신은 아이젠을 만난 것을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히나모리가 전쟁 후 4번대에서 눈을 뜨고 아이젠으로 인해 방황하고 있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잊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갔다고 합니다. 신지는 자신도 아이젠과 있으며 즐겁긴 했다며 모모에게 고민도 해결되었는데 왜 나오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5번대 대원들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쉬셔도 괜찮다고 매일 말하고 가는데 그로 인해 왠지 부대 안에 자기가 있을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나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신지는 그 말을 듣고 이마에 딱콩을 때리며 단호하게 대원들은 너가 돌아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어서 우리 부대로 돌아가자고 웃으며 말합니다. 다시 현재 나머지 바이저드는 뭐하고 있냐는 질문에 신지는 로즈로는 3번대 대장, 켄세이는 9번대 대장, 리사는 소사에서 잡지를 파는 중, 마시로는 켄세이가 편집 기자 자리에 짬처리, 히오리, 라부, 하치게는 각자의 이유로 현세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리히메는 얼마 전에 치료해준 보답으로 곶감을 나눠준 로즈로 떡밥을 푸는데 신지가 이때다 싶어서 로즈로 썰을 풉니다. 아이젠 포박 후 아직 바이저드 일원일 때 로즈로는 혼잣말을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3번대 정원에 도착한 로즈로는 콧노래에 이끌린 이즈루와 만납니다. 로즈로는 귀빈실에 들어가 봐도 되냐고 묻고 이즈루는 당연히 된다고 합니다. 귀빈실에 들어간 로즈로는 벽에다가 손을 대니 벽이 움푹 파이더니 안에서 바이올린이 나옵니다. 즉석으로 연주합니다. 그러다가 이즈루는 막사 뒤에 있는 감나무로 떡밥을 굴리는데 기는 감을 매우 좋아하여 매년 감을 직접 재배했다고 합니다. 로즈로는 그 말을 듣더니 군침을 흘리며 올해도 하자고 때를 씁니다. 키라는 감따기 행사를 기다리는 대원들이 많아 마지못해 허락하고 로즈로는 기뻐하며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사다리를 준비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대원들은 감을 따고 있고 도와주겠다는 로즈로는 가운데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라는 우울한 부금을 듣고 한숨 쉬며 감이나 깎았습니다. 그 이후로 로즈로는 3번대에 박혀 살면서 명예 3번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썰을 다 푼 신지는 모모가 불러서 내려가보고 오리히메는 루키아에게 고민을 말합니다. 오리히메는 이치고가 힘을 잃고 계속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합니다. 루키아는 걱정 말라며 자신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치고에게 사신의 힘을 돌려놓겠다고 말합니다. 오리히메를 돌려보내고 날이 저문 후 우라하라 상점에 방문한 루키아는 우라하라에게 이치고의 힘을 되찾고 싶다고 말하자 사실 이치고가 힘을 잃은 순간부터 힘을 돌려놓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루키아는 우라하라에게 연락이 와 우라하라 상점에 들렸고 루키아가 상점 지하에 들어가자 보이는 것은 빛나는 칼이었습니다. 이는 이치고에 힘을 주입하기 위한 매개체였고 이신과 협력해 이신의 염원을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치고에게 다시 힘을 양도하려면 막대한 양의 영감이 필요했기에 우라하라는 루키아에게 협력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영합을 담고 마지막에는 루키아의 영합을 주입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고 루키아는 소사로 돌아옵니다. 이제 영합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이치고라도 영합의 양도는 불법. 루키아는 누구보다 빨리 집무실에 들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협력자 모집 글을 작성합니다. 그러던 중 삼석들인 키오네, 센타로가 들어옵니다. 이들은 루키아의 핸드폰을 봐버렸고 보자마자 자신들도 끼워달라고 합니다. 키오네는 이 소식을 자신의 언니인 이사네에게 말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존경하는 우노하나 대장님한테 폐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었는데 우노하나가 와서 날씨도 좋으니 업무를 일찍 마치고 어서 가라고 허락해줍니다. 그리고 루키아는 대장인 히치가야를 제외하고 같은 히치가야 선발되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자를 돌립니다. 문자를 받은 렌지, 싱글벙글하며 이즈루와 모모에게도 문자를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
바쿠야가 있었습니다. 렌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야쿠야도 갈 거냐고 물어보니 그것을 물을 필요가 있는 거냐고 말합니다. 같은 시각 문자를 받은 랑기쿠는 재밌어하면서 토시로에게도 문자를 보여줍니다. 둘은 보자마자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랑기쿠는 쿄라쿠와 나나오에게도 문자를 돌립니다. 그 시각 11번대 막사에서는 켄파치와 야치루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카쿠와 유미치카가 달려와 둘에게 문자를 보여줍니다. 켄파치는 많은 영함을 담으면 이치고가 더 강해질 것이고 그럼 나중에 싸우면 더 재미있어지기에 대장 명령으로 11번대 전 대원에게 영합을 담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카쿠는 테츠자에몽에게 문자를 전달하고 야치루는 여성 사신협회 멤버들한테 보냅니다. 또 다른 곳인 5번대 막사 모모에게 문자가 오고 모모는 집무실에서 놀고 있던 신지와 리사에게 문자를 보여줍니다. 신지 또한 좋아하며 문자를 켄세이와 로즈로 마시로에게 전달하고 리사는 사신들이 모이면 잡지를 팔기 위해 준비하러 뛰쳐나갑니다. 신지는 모모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아이젠의 말을 인용하면서 갈 거라고 합니다. 신지는 그 말 그냥 내가 한 걸로 쳐주면 안 되냐고 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마치러 갑니다. 그 시각 3번대 집무실에서는 기타 치다가 40분 지각한 로즈루와 이미 질린 이즈루가 있었습니다. 이즈루는 문자를 로즈루에게 보여줬고 로즈루는 놀라며 다시 기타를 잡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즈루는 왠지 아무도 안 보내줬을 것 같은 히사기에게 문자를 보냈고 영합을 담으러 갈 거냐는 로즈루의 질문에 이치고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 같아 그 죄책감을 덜러 가겠다고 합니다. 8번대 막사 나나오와 쿄라쿠는 문자를 받고 서로 어떡할 거냐고 묻는데 나나오는 큰맘 먹고 자신은 가겠다고 하고 쿄라쿠도 가겠다고 합니다. 쿄라쿠는 바로 주시로에게 문자를 전달합니다. 7번대 막사에 있던 테츠자에몽은 문자를 받고 코마무라를 찾아갑니다. 테츠자에몽은 코마무라에게 문자를 보여주고 자신은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남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말로 들게 해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못 본 척 해줄 수 없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마무라는 자신도 이치고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야마모토에게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한편 9번대 막사 9번대는 전문적으로 신문 같은 것을 발행하는 곳이라 히사기를 중심으로 모든 대원들이 분주하게 원고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켄세이가 히사기와 마시로가 있는 방을 찾아가 히사기에게 마시로가 일어나면 신지한테 온 문자를 확인하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히사기는 켄세이한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켄세이는 의외라는 듯이 아무에게도 문자를 받지 못했냐고 말합니다. 그러고 켄세이가 히사기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주니 히사기는 어깨를 떨면서 처음 본다고 힘겹게 고백합니다. 켄세이는 히사기를 동정하면서 나가고 히사기는 눈물을 참으며 뿌얘진 시야로 원고를 계속합니다. 12번대 막사 주관실에서는 마유리가 네무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네무의 폰에 문자가 왔고 마유리는 그 내용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총대장한테 꼰지르러 갑니다. 몇 분 뒤 1번대 막사 앞에서는 허락을 받으러 온 코마무라와 우키타케 그리고 꼰지르러 온 마유리가 있었습니다. 총대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우키타케가 이치고 건에 대해 말을 꺼내려고 할 때 우키타케와 마유리의 폰에 긴급 통신이 옵니다. 그 내용은 이치고와 초대 사신대행 긴조가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키타케와 마유리는 연락을 받고 빠르게 귀환하고 남은 코마무라가 상황을 설명하러 들어갑니다. 한편 영합을 담는 장소인 시바쿠카쿠의 집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신들이 모여 영합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라하라에게 지옥나비가 날아와 전 대장 부대장 그리고 우라하라 키스키는 영합 칼과 함께 대수회의장으로 집결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잠시 후 대수회의장 모두가 모이자 야마모토는 마유리, 우키타케로부터 이치고가 초대 사신대행과 접촉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리의 분위기가 조여들었고 우키타케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야마모토는 긴조가 접촉한 이상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우라하라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치고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고 우리들의 은인이기에 이 은인을 짓밟았다간 호정의 수치가 될 것이라며 전 대장 부대장들에게 칼의 영합을 담으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이의 영합을 담고 마지막에는 루키아의 영합으로 코팅했으며 영합이 담긴 칼은 다시 한번 이치고를 사신으로 돌려주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